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뉴욕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백악관에서 엔비디아 칩 중국에 수출 허가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 알파벳, 애플 주요 소비주들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국 관련 지표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 초반에 우리 증시는 한 5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뭐 상승폭 1% 정도 됐죠. 근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니까 중소형주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고 오늘은 뭐 대부분 업종 다 올랐습니다.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갔고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이제 헬스케어 제약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하락한 업종은 없었어요. 뭐 유틸리티가 0.01%지만 어쨌든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안도감에 어떤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슈를 정리해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미증시 개장 전에 나왔던 이 보도. 존 윌리엄스가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위험이 더 중요하다. 고용 위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최근에 고용 지표 별로잖아요. 그래서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뭐 그래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망, 그 다음에 뭐 중립금리가 어쩌고 다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추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좀 주목하는 게 뉴욕 연은 총재는 지역은행 총재 중에서 유일하게 투표권이 맨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12명 중에서 무조건 뉴욕 연은 총재는 항상 있고 나머지 11명은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은 또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3인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인자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금리나 할지도 몰라 뭐 할 수 있어 이런 취지의 발언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바로 또 환호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콕 이사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자산 가격이 너무 비싸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이 밀린 이후로 또 지적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반대되는, 필립 제펀스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AI는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돈 벌고 있잖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보다 밸류, PER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 대비 주가보다 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낮다, 없다. 그리고 그때는 닷컴 버블 때만 해도 관련된 기업들이 1000개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밀하게 보면 한 50개밖에 안 돼서 이게 또 뭐 모든 시장을 끌어가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 위기가 오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문제 생기면 돈으로 다 막을 수 있어.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측면도 있죠. 그래서 별 문제 아니야. 또 이렇게 어제 리사 쿡의 발언과는 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도 또 안도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그 엔비디아에서 중국용 칩으로 개발한 게 H200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중국에 못 팔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수출을 허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했다가 아니라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전제들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이게 좀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를 제시를 할 때 650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중국 매출 전망, 중국에 판매되는 걸 제로로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허가가 된다라면 가이던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다만 이제 뭐 엔비디아 주가는 정작 하락을 했고 그리고 AI주들 몇몇 개는 또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또 사고를 쳤는데 이제 회사채를 380억 달러 추가 발행한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180억 달러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빚을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네들 안 그래도 요즘 재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오라클이 또 빚을 낸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 또 오늘 그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수출하던
일당이 잡히고 또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 주가도 또 하락하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좋았다가 이제 상승폭이 좀, 지수 상승폭이 떨어지고 엔비디아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지난주라고 하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펀드 계산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계속 들어오곤 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게 약간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거 팔고 좀 알파벳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존 윌리엄스의 발언 이후에 12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기대치가 다시 71%, 그러니까 7대3 정도로 인하할 거야. 어제 한참 떨어졌을 때 이게 거꾸로 3대7이었거든요. 근데 7대1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대로 비교를 해보면 어제 금리 인하 확률이 40% 이하였다가 오늘은 이제 70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 살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 사람의 발언 가지고 금리 인하하는 건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냥 오늘 분위기는 이랬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분석가들 발언도 좀 정리를 해보면 카슨 그룹에서는 최근 3주 동안의 하락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 증시가 이번 주간이 전통적으로 좀 약하대요. 11월에. 그리고 이제 20일 넘어가면서부터 반등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그게 날짜 따져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11월 만기 주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카스그룹은 그런 데이터 같은 거 되게 따지는 데거든요. 그리고 제니 몽고벨이라는 사람은 10월 말부터의 조정이 있었는데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대표적인 낙관론자 톰리는 이제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오늘 좀 빠졌죠. 근데 대기 매수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늘 하락한 거 대비 회복 속도는 빨랐다.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코인의 어떤 재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이브스의 발언도 좀 저는 주목을 하는데 뭐 이 사람 워낙 좀 긍정적인 발언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런 걸 좀 떼내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논리만 놓고 보면 올해 들어서 AI가 폭락하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 문제 터졌을 때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제 딥시크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AI 기술이 엄청나 그것 때문에 미국계 AI 기술은 따라잡힐지도 몰라 이런 공포감 때문에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 최근에는 설비 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다시 올라갔다. 근데 이번도 이제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10시만 되면 시장 떨어뜨린다고 10시 되면 밀어내렸다가 뭐 더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살짝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침에 밀어내는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존 윌리엄스 발언이 나온 날에도 아침에 저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저렇게 흔드는 알고리즘 매매가 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이 미국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조 달러 이상의 어떤 거래가 걸려 있는 게 저게 뭐 실제로 3조 달러가 거래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그 규모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주간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노이즈거리가 있었는데 옵션 만기라는 주간의 특성 때문에 또 더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대형주 내에서는 이제 애플, 알파벳 뭐 이런 종목군들만 상승을 했는데 애플은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이런 것들 또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스타벅스니 맥도날드니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알파벳은 버핏 회사,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투자했다라는 보도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좀 일부에서는 AI로 관심 있던 사람들이 알파벳으로 집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고 다른 거 팔고 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릴리는 시가총 1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비기술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딱 1조 달러 됐는데 어쨌든 등극하는 그런 종목이 됐고 오라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채 추가 발행한다라는 내용. 저는 오라클 전뉴스 아니었으면 오늘 엔비디아도 상승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최근에 부채 때문에 걱정하는데 여긴 부채를 더 주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시장이 흔들린 걸로 또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이제 오라클의 주가는 빠지고
일라일릴리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 최근에 미증시에서 제약주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개 중에 뭐 비교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러다가 한번 이제 오라클이 쭉 올라가면서 아 얘가 먼저 1조 달러 가나 보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확 양쪽으로 벌어져 악어입 같이 쫙 벌어져 가지고 오라클이 먼저 이제 1조 달러 등극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10월에 증시가 피크 친 사례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피크가 나오려면 12월에 나오거나 1월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 보통 10월에 이렇게 피크 친 적이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지난달에 최고치는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고점 치고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더 올라갈지 않을까, 다시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 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요거는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어제가 엄청난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1.5% 올랐다가 1.5%로 빠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그때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그 트럼프가 그 표 들고 난리 쳤던 날, 그때 이제 이후에 이제 처음 나온 현상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이후에 이제 증시가 쭉 올라갔었는데, 리먼 사태 때는 뭐 그때는 알다시피 뭐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평범한 상황에도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만큼의 악재가 터진 건 아닌데 시장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고리즘 매매 이런 쪽을 의심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78% 올라갔고요. 야간 선물은 1.4%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우리 증시 상황 반, 오늘 미증시 상황 반을 반씩 반영해서 보여지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에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출발할까? 이걸 가늠하는 건 야간 선물입니다. 근데 1.4% 정도로 표기가 돼서 아마 저 정도면 지금 현재 지수 감안해보면 한 5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상승해서 출발할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렇게 될지는 주말 사이에 나오는 재료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엔비디아만 못 올랐어요. 사실 엔비디아도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괜찮긴 한데 시장에서 아직 개운하진 않다. 오늘 미증시 상황에도.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오늘 존 윌리엄스는 그렇게 말했지만 뭐 수존 콜린스라든가 로리 로건 이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저런데 어떻게 금리를 내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좀 매파적인 발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조금 아까운 게 그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들이. 근데 거꾸로 주가는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그걸 반영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향되는 폭이 되게 좀 세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좀 안정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올라갈 동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국채금리 빠졌고 러셀 2000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쪽에는 조금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주말 사이에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주초에 일단 우리는 월요일에 또 5주 연속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번 월요일도 좀 또 올라가려나, 이제 이런 기대감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뭐 걱정 막 하면서 이게 무슨 그 재무 상태 이런 걸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재무가 문제가 되려면 은행이 못 막아줄 때, 예, 은행이 저걸 어떻게 막아? 그래서 우리도 내 코가 적자인데 뭐 이런 분위기 될 때 별로 안 좋거든요. 현재 올해 들어서 은행 파산한 건 2개밖에 없어요. 예, 지난번에 무슨 뭐 자동차 대출할지 뭐 이런 거 이슈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총괄해서 올해 은행들 망한 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재무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긴 해요. 물론 이제 예전에 그 리먼 사태 터지기 직전에 그때도 은행이 망한 건 3개밖에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뭔가 터져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 숫자만 갖고 이제 걱정하고 뭐 안도하고 그러면 아직은 이럴러 보인다, 그럴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이 대비가 될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테스트 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금융시장은 좀 안정적인 편이라서 되게 뭐 과도하게 위기감보다는 좀 조정이 세게 왔구나. 제가 뭐 자주 표현하지만 매물소화, 예, 조정 국면, 그러니까 치고받기,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극도의 어떤 변동성 국면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인데 머리들 식히시고, 저는 취미가 없어요. 예, 저는 딱히 이게 취미가 없어가지고, LP 모은 거, 그걸 취미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니까, LP 음악 듣거나, 그런 거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나중에 바닷가에 주식빵집 같은 어떤 빵가게 차리고 LP바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성지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무조건 빵이나 커피 30% 할인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고 싶거든요. 논다는 표현이 맞나? 그래서 거기 주식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옆에는 백반집 해가지고 제가 반찬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만들고, 하여튼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런 거 생각하는 게 그냥 저는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건조하게 살지 마시고, 이런 거 저런 것도 재밌는 거 상상하고 또 좀 쉬면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30% 할인 쿠폰이 될지도 모르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